안녕하세요.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는 암 등록 통계를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말에는 2016년의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05년 이후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었던 갑상선암을 밀어내고 2016년 유방암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발생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다른 암들과 달리 유방암 발생률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에서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은교 교수입니다. 옆에는 도움 말씀을 위해 자리해 주신 유방센터 유방내분비외과 한원식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원식입니다. 네. 앞서서 다른 암과 달리 유방암의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7년 5대암 중에서 유방암 진료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게 서구의 선진국에서 많이 발병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미국의 발병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 6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구화되면서 식생활이나 이제 생활 습관, 또 아기도 잘 안 낳고 결혼도 늦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방암이 증가하는 요인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검진이 있습니다. 검진을 많이 할수록 많이 발견되는 암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특히 또 많이 증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방암은 전립선 암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선진국들에서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어떤 인종 간의 차이가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인종 간의 어떤 유전적인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방암에 관련돼서 가장 발병률에 크게 영향 미친 유전자는 브라카1, 2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돌연변이 비율을 보면은 서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유전적인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그런 생활 습관, 환경 이런 차이가 만든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과 환경이 중요하군요. 네. 미국과 유럽은 60대나 70대의 유방암 환자가 많은 데에 비해서 한국은 40대 유방암 환자가 가장 많은데요.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 사실 잘 확실하게 우리가 정답을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유방암이 지금 증가하면서 그 발병 평균 연령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아마 서구하고 비슷하게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발병 연령이 약간 더 높아요. 우리도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이제 계속 증가하는데 뭐 과연 똑같이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죠. 어떤 인종적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유럽처럼 좀 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유방암의 경우에는 영기나 일기,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기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영기암은 이제 전체 유방암의 지금 한 10%가 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유방암이라는 게 이제 모유가 지나가는 길 유관이라고 하는데요. 유관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처음 암세포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상피세포 안에서 이제 자라서 그 관 안을 이제 꽉 채우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제 그 상피내암이고 이게 이제 그 관을 뚫고 나가면 이제 진짜 유방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는 암세포가 됐지만 아직 유관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건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상태는 이제 어디 이제 전이될 능력이 아직 없는 거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좋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만 40세 이상의 여성 국가건강검진에는 유방암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도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검진을 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고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유방 촬영에 의한 검진을 함으로써 이제 여성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증명돼 있기 때문에 유방 검진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걸리는 만큼 외래를 보다 보면은 유방암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세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유방암이 정확히 유방 어디에 잘 생기는지 이런 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방의 구조랑 함께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방암이라는 건 이제 그 유관 모유가 지나가는 길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세포에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이제 유두까지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유방에 어디든지 그 관이 다 끝까지 다 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유방에 어디든지 다 암이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이 우측 바깥쪽 거기가 이제 유선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일 많지만은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유두에서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뭐 모든 곳을 다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유방의 구조는 남성도 동일하겠죠? 유방암은 우리가 보통 여성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성도 걸릴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기 때문에 남성은 이제 그런 영향도 적고 워낙 또 유선도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병률이 낮은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한 여성 유방암 환자가 한 500명이면은 남자 환자 1명 정도 그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동양 여성들분은 저희가 외래에서 뭐 초음파를 찍거나 엑스레이 찍거나 하면은 치밀 유방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치밀 유방인 경우에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그런지 그리고 치밀 유방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치밀 유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엑스레이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사진을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이제 지방 성분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까맣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실질이나 유선이나 이제 모유를 만드는 그런 이제 선이나 유관 이런 거는 다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하얗고 검은 거에 이제 차이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암이 생기면은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이 배경이 검을수록 이제 진단을 잘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치밀 유방이면 이제 배경이 하얗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을 어렵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치밀 유방일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은 더 높은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서양에서 다 연구됐고 동양에서는 제대로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동양에도 적용할 대부분이 치밀 유방인 동양인 여성에서도 그런지가 좀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도 그런 차이는 치밀 유방인 경우에 더 유방 발병 위험 높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유방암인 경우에 멍울이 잡힌다라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유방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뭐 예를 들면 통증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통증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고 암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증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그렇지만 암이 있는 경우에 통증은 드물기 때문에 통증을 가지고 유방암의 증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멍울이 만져지는 게 이제 제일 흔하고 그 외에는 이제 유두를 통해서 피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제시병이라고 부르는데 유두가 이렇게 그 습진처럼 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있는 부위가 밑에 암이 있으면 이제 피부를 끌어당겨서 그쪽 피부가 이제 함몰된다든지 유두가 함몰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고 뭐 이제 드물게는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방에는 이제 안 만져지는데 이 암이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돼가지고 겨드랑이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이라던가 가족력, 특정,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흔한 그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는 이제 가족력이 있죠. 그래서 뭐 자매나 이제 엄마가 유방암이었으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한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환경적인 건데요, 대부분 초경을 빨리 했다든지 폐경을 이제 늦게까지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애를 늦게 낳았다든지, 뭐 수유를 안 하고 또 뭐 비만한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위험 인자가 되는 것이죠. 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유방암 첫 번째 시간에는 유방암의 정의와 특징, 증상, 위험인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단과 검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강은교,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유방센터 유방내분비외과 한원식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